철없는 어른들, 일본의 요번에 한국 수출 규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취준생입니다. 제로입니다. 승작가입니다. 지나가던 시민 A님입니다. 이사장입니다. 이번에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이제 세 가지 물품을 이제 수출 규제했는데 이걸 한번 쭉 훑어보고 원인이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9년 7월 1일 날 이제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한국에 대한 이게 세 가지 물품을 이제 포괄 수출 허가에서 개별 수출 허가로 전환을 했거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업체가 이제 큰 타격을 입는다 해가지고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뭐 불매 운동도 일어나고 한데 이게 어떤 순서대로 됐는지 말하겠습니다. 너무 일- 딱딱한데? 뭐 이게 너무 천천히 알려주세요. 일단 이제 7월 1일 날 이제 말하고 7월 4일 날 이제 수출 제한을 하기로 발표해서 제재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세 가지 물품인데 일본에서 발표한 이유가 7월 4일 날 말한 거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 수출 관리 제도는 국제적인 신뢰 관계를 토대로 구축되는데 관계부처 검토 결과 한일 간의 신뢰 관계가 현저히 손상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정확한 이 근거를 대지 않고 수출을 이제 개별 수출 허가로 전환을 한 거죠. 세 개에 대해서. 근데 이게 며칠 전에 6월 29일 날 G20에서 정상회의 아베 신조가 이제 폐막 후의 기자회에서 세계가 결속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의장국을 맡았다. 자유, 공정, 무차별의 자유무역 기본 원칙을 G20에서 명확히 확인했다. 라고 강조한 뒤에 이제 이게 수출 제한이 실시돼가지고 더 크게 이슈가 된 거죠. 첫 번째 1일 날 이제 제재를 한다 라고 말하고 4일 날 이제 제재를 하고 또 이제 이유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일본이. 5일 날은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행성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수출 물품이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 라고 말했고 5일날 같은 날 이제 자민당 간부가 불화수소가 대량 주문이 급히 들어왔는데 한국 기업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다. 에칭가스는 독가스나 화학병기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 행선지는 북한의 거로 추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7일날 아베가 이제 후지 TV에서 선거 관련 이제 대표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제 한국은 제재를 잘 지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가 간의 약속 작년에 있었던 이제 청구권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무역관리 규정도 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 한국의 수출 관리상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고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계속 이제 구체적인 이유는 말을 안 하고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북한 쪽에 이제 흘러갔다. 안보상 이유다. 랑 아베는 이제 한일 청구권에 대한 뉘앙스를 이렇게 풍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14일에 유엔 안보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총 10건을 분석해보면 대북제재 대상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사례가 다수가 발견됐어요. 뭐 군사용이고 물론이고 근데 이제 한국 경우에는 일부 자동차와 피아노가 일본에서 부산항되는 경우에 북한에 수출되는 언급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한국에 수출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 많이 했네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12일 날은 이제 과장급 회의를 이제 갔었잖아요. 초라한 사무실에서 했던 과장급 회의를 한 다음에 수출 규제 이유로 부적절한 사례 발생에 대해서 제3국으로 반출도 아니라고 말을 해요. 말을 이렇게 바꾼 거죠.
그리고 17일 날은 한국 기업이 우회 수입하는 걸 이렇게 막기 위해서 이제 반도체 이유는 아니고 이거는 그 최종 조차치를 이제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제재를 해요. 아직까지 이제 뭐 허가된 건수가 아직 하나도 없고, 그러다 이제 24일 날 무역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통보를 했고 2일 날 제외하기로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백색 국가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8월 6일 날 히로시마 위령제 그 원자포탄 그 위령제 이후에 아베한테 이제 그 인터뷰를 한 건데, 한일 관계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한일 청구권 협정을 한국이 일반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국고 정상화에 기반이 된 국제 조약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기반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아무리 봐도 그 지금 한일 관계는 그 청구권 협정을 깨서 했다고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이번 조치는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고 이도한 것이 아니고 더욱이 경제적인 보복이나 대응조차도 아닙니다. 라고 말했어요. 계속 이제 이유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8월 5일 날이랑 8월 7일 날, 8월 5일 날 그 허가가 났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8월 8일 날 한 건 더 승인이 났고. 무슨 허가요? 8월 5일은 삼성전자 중국 시안 공장으로 수출되는 불화소수 1년치에 대한 허가. 8월 8일은 이제 포토 레지스트 150갤런 3개월치. 인데 이제 수출 제한 물품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디스플레이나 반도체에서 쓰는 건데, 첫 번째는 이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라고 해서 일본에서 수입 비율이 93.7%였어요. 이게 디스플레이 소재. 그리고 폴리리지스트, 이게 91.9%, 일본의 수입이. 이게 이제 반도체에서 회로를 이제 그리는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에칭가스, 불화수소. 이게 일본에서 수입 비율이 43.9%인데 반도체에만 한정하면 90% 이상을 이제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고, 이때 필요한 그 반도체에서 필요한 고순도의 불화가스가 99.999%인데 이게 거의 일본에서 싸게 가져올 수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해요. 1번이랑 2번 같은 경우에는 공급체 변동으로 인해서 이제 다소 공정이 이제 좀 변하고 하면은 괜찮은데, 이제 에칭가스가 가장 문제였는데,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반도체 가장 저희 나라 유명하잖아요. 근데 6월 30일 날 4개월, 5개월 정도의 재료를 미리 얘기를 듣고 사놓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반도체 중 D램이 치킨 게임 중이어서 가격이 엄청 떨어졌었어요. 저도 샀는데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제 요번에 이제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낸드를 감소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 제조를 줄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세계 제조사들인 마이크론도 우리가 하기 전에 이미 간소를 한 상태였고,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또한 자의는 아니고 전전 문제로 공장이 이게 셧다운 됐나 봐요. 그래서 3개월간 비자발적으로 감산 중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낸드 감산을 하면은 판매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오르고 적자였던 게 오히려 흑자로 돌아선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 뭐 불화소수 같은 거는 허가가 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요번에 허가 난 거는 정당한 규제라는 명분을 위한 허가라는 평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제 뉴스가 난 건데, 한국형 반도체 재료 산품목에 대해서 조만간 일부 수출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간다고 일본에서 그 일본 경제성이 이제 무기의 전용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요. 그 일본 경제신문에 나왔던 뉴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재를 한다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허가 나고 나서 아직 제외를 유보시켰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유보를 시켜놨는데 저희는 제외가 됐죠. 이미 된 건 아니고 이제 될 거죠.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다 너무 졸려 보이는데. 이미 됐죠? 어쩔 수 없어. 이미 제외됐죠. 아니 시행은 28일인가. 그러니까 시행. 그러니까 공포가 됐고 시행은 28일인가 그쯤에 할 거예요 아마. 하고 3주 뒤인가 아마. 발표 후에 3주 뒤. 그래서 이번에 2차 제재로 화이트리스트에도 제외가 됐는데 또 화이트리스트가 뭔지 살펴보면은 그 일단 가입 조건이 그 대량 파괴 무기에 대한 4개 수출 통제제 가입이 그 기준이었대요. 일본 뉴스 그 J캐스트 뉴스에 보면. 그래서 핵 공급 그룹,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뭐 바세나르 협정이라고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출 통제 및 제한, 뭐 생화학 무기에 대한 감시 및 통제 이거 4개에 대해서 가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 나라는 2001년에 가입이 됐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로 한국 올린 거는 2003년이래요. 그래서 현재는 총 27개국이었다가 저희 나라가 이제 빠져서 26개국이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 4개에 가입돼 있는데 일본의 그 화이트리스트에 못 들어간 나라가 터키랑 우크라이나랑 저희 한국 이렇게 3개가 돼요. 그래서 이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면 좋은 게 비민간 품목을 이제 포괄 허가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한번 이제 하면은 3년 동안 그 품목을 계속 수입할 수 있는 거예요. 허가 안 받아도 유효기한 3년 동안. 그리고 처리 기간도 제출했을 때 일주일 안에 허가를 해주고. 근데 여기서 제외를 되면은 이제 비민간 품목에 대한 것도 전부 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일일이 유효기간이 6개월로 줄어들어요. 3년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처리 기간이 최대 90일로 늘어나서 이제 수입을 언제 받을지 지금 모르니까 허가를 일본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모르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비민간 품목에 대해서 이제 일본 기업 중에 수출 관리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수입은 이제 포괄 허가로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유효기한 3년. 근데 아마 거의 다 대기업들이 수입하는 비민간 품목 다 여기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게 중소기업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그리고 캐치홀 규제라고 추가 개별 규제 목록이 있는데 지금 아마 이거 3개가 규제되어 있는 3개가 캐치홀 규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발표하면서도 일본 경제 산업성이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이 있어 개별 허가 3개 품목에 한정하지 말고 우회 수출과 목적의 사용 등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일본 쪽에서 그 품목을 더 추가할 수 있다는 암시라 원래 이게 발표가 나면 차라리 이제 규제가 뭐가 되고 뭐가 안 됐다 하면은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게 대체가 안 돼서 더 아직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은 좀 이제 딴 데서 뭐 수입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중소기업이 6개월인가 1년을 버틸 수 있다는 기업이 50%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규제가 계속 된다면. 설문조사에서. 근데 이렇게 말해도 저희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코스피를 가져왔어요. 몇 퍼센트 떨어졌나? 지금 8월 7일까지는 6월 28일에서 이제 7월 1일 날 발표가 나고 하니까 이게 6월 28일이랑 오늘 가장 최근의 날짜를 비교했는데 지금 코스피가 마이너스 10.37% 떨어졌고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57%.
저희 나라가 훨씬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게 이번에 그 미국이랑 중국이 그 무역 그 경쟁 때문에 떨어진 것도 있어서 딱 그 시점 전으로 보면은 저희 나라가 마이너스 6.22% 그리고 일본은 플러스 1.25%. 코스피가 몇이라고요? 떨어진 게? 지금 8월 2일까지가 6월 28일부터 마이너스 6.22%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미국이랑 중국 하고 나서 그거 터지고 그게 최저점인 것 같네요. 예, 최저점이 그쯤 마이너스 11인가? 그가 아마 최저점일 다시 거예요. 오르고 있고. 예. 그 이제 코스피를 봐도 이제 반도체 기업만 보면은 삼성이 하이닉스를 보면은 좀 웃긴 게 삼성은 떨어졌거든요. 네. 2일까지는 마이너스 3.6%, 8일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9.2%. 근데 하이닉스는 8월 2일까지 플러스 9.5%고 지금은 그 좀 떨어져가지고 플러스 4.03.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오히려 하이닉스는 올랐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왜요?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다음에 뭔데요? 한일 청구권? 왜 청구권이랑 청구권 하면 끝이에요. 뭐 요약해 주세요. 청구권 뭐. 청구권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쟁점이 지금 아무리 봐도 문제는 처음 문제는 한일 청구권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게 그 대법원에서 아 어디지? 이거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었네. 그냥 일본 이랬다가 한일 청구권 나오니까 이거. 아 이게 너무 어려워요. 항일 청구권이 그 작년 10월 30일 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에서 대법원이 받아들여서 이제 일본 기업한테 이제 미쓰비시한테 이제 청구를 한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발달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 1965년도에 한 이제 한일 청구권 문제가 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받아들인 박정희와 기시노부스케가 누구냐면 일본 만화 보면 일본 만화에서 이렇게 그 정치권이 나오는 만화 보면 이 나라의 어른한테 인사드리러 가야 된다. 이 나라를 혼자 주무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막 그런 설정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기시노부스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되게 짧게 얘기하자면 1965년도에 그 전에 미국이랑 일본이랑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뭐 기타 국민들에 대해 뭐 자산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것 때문에 1965년 한국이랑 이제 한일 청구권 문제를 이제 하면서 이제 일본국이 3억 달러의 무상 기금을 주고 2억 달러의 유산 차관,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3억 달러에 3억 차관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그 일방 채압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채압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거를 다 청구한 거고 이제 나머지 국민이나 국가나 국민이 그 청구권을 대해서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쟁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국가가 외교로 개인 청구권을 없앨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두 가지 가장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약에 누가 합의해서 체결한 조약인 거예요? 일본과 한국 박정희 대통령 때. 아, 그 딱 그 두 당사자가? 그래서 일단 이제 국제법상으로 이제 국가가 외교로 개인의 청구를 없앨 수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입장이 다 달라요. 이거는 입장이 다
한국에서도 갈리고 일본에서도 갈려가지고 얼마 전에는 일본 변호사 100명이 서명을 냈는데 일본 정부는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나 외국인 피해자는 이를 행사할 권리를 잃었다고 주장하는 것. 근데 하지만 이게 그 최근 국제인권법의 흐름은 국내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을 해주고 못하면 또 국제인권재판소에 가서 보장을 해주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거죠. 청구권이 있는 게 요새 흐름이고, 그리고 18년 11월 14일 날 외무상에서 그 일본 외무위에서 고노다로가 공식적으로 이제 개인 청구권 소멸되지 않는다고 발언을 했고, 하지만 그 청구권에 의해서 한국 정부가 개인에게 보상하기로 약속한 협정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보상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청구권은 살아있는데 그럼 이제 또 뭐가 더 문제가 되냐, 이게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해서 요번 대법원 판결이 맞는지 틀린지를 봐야 되는데,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예 청구권을 법원에다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송을 제기해도 권리가 없으니까 기각당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외구적 보호권 한정 포기. 그러니까 나라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의 나라에 소송을 걸거나 외구적 수단을 동원하지 못하나 개인 혼자서는 가해자 나라에 소송을 거는 것을 막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게 합의가 안 된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되게 애매하다. 중간에 바뀌어요. 그냥 개인의 청구권이 예전에는 사라졌다 그랬다가 개인의 청구권이 없다. 그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해소되었다라고 그게 우리나라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2005년인가 그때 바뀌어요. 이거는 해석이 잘못됐다. 해석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개인의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2005년인가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소송을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2005년부터 이제 저희 정부 입장은 그 불법 배상에 대한 청구권은 남아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와 군대 등이,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했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해결된 걸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라는 게 2005년도에 저희 나라의 공식적인 의견이었고, 그때는 일본 정부랑 마찰이 없었어. 왜냐면 이제 회사에 뭐 청구하거나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요번에 10월 30일 날 하면서 일본 회사에 대한 이제 돈을 뺏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정확히 얘기하면 일본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일본의 법원의 결정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에 있는 그 전범 기업들의 입장이 배상을 하겠다였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개인의 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전범 기업은 법원에서 판단해 주는 대로 배상하라고 판단하면 우리는 배상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일본은 근데 그 소송을 기각하지 않았어요. 아예? 아니 기각이 기각했다고. 그러니까 기각이 뭐라 그러냐면 애매한 게, 그러니까 이거는 청구권이 없다라고 기각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있는데 기각을 했어요. 있는데 니들이 알아서 해라, 법원 가지고 오지 말고,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배상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배상을 안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베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 그 인터뷰나 이런 거 보면 아베 정권이 기업들한테 압력을 넣어서 못하게 했을 거다라는 걸로, 아니면 그렇게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또 일본이 아베가 집권한 이유가 그 전에 민주당이 엄청난 정책을 바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세 세금 인상, 일본은 소비세 인상하고, 그리고 가장 컸던 게 연금의 통합.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을 통합시켜요. 근데 그때 민주당에서는 일본에 지속을 하려면 이걸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했는데, 민주당이 그걸 해버리니까 정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민당이 정권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베가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거고 아베 자민당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기업에 압력을 넣었다라고 모두 생각을 하고 있죠. 증거는 없지만 다들 졸려 지금. 술을 먼저 하면 안 됐어. 근데 궁금한 게 전 세계적으로 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뭐 배상 뭐 독일 뭐 이런데 막 배상을 하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개인 청구를 막 독일 뭐 기업이나 이런 데 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하네. 그러니까 독일이랑 뭐 만약 어떤 뭐 피해본 나라끼리 합의를 해서 뭐 배상을 받았어. 그러면 더 이상 개인이 청구하고 이렇게 안 했지 않을까요? 근데 모르겠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우리의 배상 청구를 하는 거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다 내라는 거지. 거기서 가가지고 어쨌든 노동을 했고 임금을 받기로 했는데 못 받고 지금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라는 그거는 거고. 오히려 하위 청구권 문제에 포함되는 거고 불법 배상금을 내라. 임금 체불이나 그런 거는 한일 청구권 문제에 들어간다고 돼 있던데. 그냥 우린 너무 많아 종류가. 그러니까 보상금이 아니라 배상금인데 불법에 대한 배상금이라 또 이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쟁 배상금을 내기로 했지만 대부분 탕감 받았어요. 경제가 안 굴러가니까. 그거를 무조건 계속 받아내면은 경제가 안 굴러가기 때문에 상당량을 탕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럼 그러면 이런 이 케이스는 한일 어떻게 해야 협정에 대해서 얘기한 건 뭐예요? 이 문제의 원인을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는지 틀린지를 봐야 누가 근데 처음에 잘못했나 그런 걸. 이건 뭐 제 싸우니까. 생각인데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게 뭐 너무 이렇게 뭐랄까 너무 이렇게 상대방 그 흐름에 놀아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합법적으로 맞았어요. 안 억울해요? 아니, 당연히 억울하죠. 억울하죠. 합법적으로 맞든 안 맞든. 근데 이거는 이 배상이니 보상이니 그런 법적인 용어니 우리 법이 뭐 일본으로서 왔더니 그것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일본이 한 짓이 우리나라에서 뭐 용서가 되든 안 되든 뭐 예전에 털어줬는데 어떡하냐 다 맞아요. 근데 지금 당장 보면 일단 사법부가 어찌 됐든 간에 이 사람의 어떤 권리를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그런 어떤 청구권을 행사해. 그러니까 뭘 받아낼 수 있는 네의 권리를 존중할게라고 해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상권분립이고 사법부 그렇게 한 거를 정부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사법부가 그렇게 한 거를 행정부가 이제 관련된 내용은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행정부는 일단은 사법부가 진행하는 대로 보는 건데. 네, 행정부는 그래서 저희 나라랑 그거 하자고 했죠. 한국 기업이랑 한국 정부랑 일본 기업이랑 돈을 모아서 주자. 아니 그건 이제 행정부에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땐 이게 절차나 뭐 합법, 뭐 말에 맞고 틀림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이게 핵심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이걸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가자 그렇게 해서 그냥 네. 사실 이게 아무 상관없어요. 일본이 그냥 치고 싶으면 치는 거고 사실. 그러니까 그냥 뭐랄까 그냥 또 근데 니들 맘대로 해 이것도 아니라는 거지. 이건 외교, 국내 정치, 국내 상황들이 맞물려서 해결돼야 될 문제고, 만약 법 정말 규정대로 한다면 야, 국제재판소 가. 뭐 할머니 다 돌아가시면 뭐 어떡해. 그러니까 그게 정말 합법적으로 잘 해결돼 할머니는 억울하게 죽었어. 그것도 이건 우리로서는 해결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예전에 그렇게 서로 뭐 배상 책임 안 물기로 했으니까 니네 나라에서 배상을 해주든지 해라. 이미 끝난 문제다. 이게 일본 입장인 거죠? 그렇죠. 끝난 거를 계속 왈가불가하지 마라. 모든 거는 이제 다 끝났다 그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고. 아. 그냥 애매한 문제네. 근데 그것도 뭐 다른데 사실 이거를 아베가 이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그냥 이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잘했니 못했니 뭐 그런 거를 따지기보다는 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한다는 건 그거잖아요. 일본이 맞고 틀려 간에
할머니들을 얼마나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느냐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할머니가 그거 정말 그거 야 나 임금 받아줘 때문에 그거 한 거 아니잖아요. 돈 때문은 아니죠. 돈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할머니들을 위로해 주는 게 그걸 바라는 거고. 이건 일본이랑 아예 위안부랑 별개. 그러니까 강제징용. 강제징용? 네. 강제징용 뭐 근데- 군함도 그런데. 비슷한 강제징용 이유일 것 같고. 문제는 다 털리지 않았어요?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요번에 10월 30일 날 그거 하고 나서 또 이제 불거진 거예요. 강제징용은 2005 옛날에 년도에 우리나라가 털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 한 거잖아요. 한 번은 우리나라가 강제징용. 그쵸, 그런 거 같은데 네. 요번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고 그러니까 저희 나라도 이제 그럼 돈만 주자 예. 뭐 그렇게 한 거 같은데 근데 좀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는 규정, 뭐 절차, 뭐 적합성 이런 걸로 따질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치적이든 외교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우리 국내적으로든 이걸로 인해 생기는 우리들의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돼서 우리가 만족하는가가 문제지. 그리고 만약에 설령 필요해서 이 문제를 이용해야 된다. 그럼 전 국익을 위해서 이 문제를 이용해야 된다고 봐요. 아베가 하는 짓처럼. 겁나 이거 이용해 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베가. 그 우리나라 그 무역 수출 금지 이런 거 하려고 이거 갖다 코어에 건 거 아니에요 지금. 물론 이런 게 있었지만 아베가 뭔 생각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해서 이거는 일단 요런 게 있다. 겁나 복잡한 게 있다 하고 이제 아베가 수출 금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거 봐라 하고 뭐 한 게 뭔지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베가 수출 금지 규제는 이제 다 얘기했으니까 아까. 해서 얻는 이득이 뭐예요? 그건 모르죠. 약간 그러니까 한국을 자기 밑에 놓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 까불지 마라. 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계속 이게 뉴스에 이게 현안이니까 나오고 있는데 나는 중요한 게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있잖아요. INF라고 뉴스에 많이 나온 거.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나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한국에다가 미사일을 배치를 하면 우리는 미국이랑 끊어야 돼. 단결을 배치하겠다고 하면. 미국이랑요? 예. 미국이 배치한다고 하면 한국에다 배치한다고 하면. 사드도 있는. 그 우리 사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파가 있었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한국에다가 그 미사일을 배치를 하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우리를 정말 죽이려고 할 거야. 사드 때랑 사드는 방어용인 거잖아요. 예. 그거는 공격용이에요. 미사일은 예.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우리를 정말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해가지고 막 뭐 무역 봉쇄를 하든 뭘 하건. 아, 그거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네. 그렇다고 미국 등지면 안 돼요. 정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러면 중국도 하나 갖다 놓고 러시아도 하나 갖다 놓고 미국도 갖다 놓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전쟁만 안 나면 되지. 그러면 일본은 우리를 지금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려고 저짓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중거리 미사일이 들어와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한국을 때리면 아베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에요. 그건 맞는데 그러면서 저거는 미사일 갖다 놓으면 지금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아베가 왜 일어나 관련돼 가지고 미사일 갖다 놓으려고 우리나라 수출 금지를 했다. 아니 그건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나라 힘들게 하려고 했다. 그거랑 연결돼 있다는 거지. 미사일을 갖다 놓으면 지금 아베가 일본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요. 우리가 1대1로 싸워도. 근데 미사일 갖다 놔서 우리가 일본, 중국, 러시아한테 쳐맞으면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거란 말이지. 자기네들한테 이용만 할 거고. 근데 미사일을 갖다 놓으면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 셋에 쳐맞으면 우리는 못 버틴다는 거지.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그런 상태였어요. 가운데 껴가지고. 옛날 중국도 미사일 지금 배치한다고 하잖아요. 공격용 미사일. 공격용 미사일을 배치를 하는데 우리 쪽을 보고 배치를 하는 건 아니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배치하는데. 그럼 근데 삼국지 원래는 돌아가는 우리나라 쪽에 배치를 안 했는데 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 땅이니까. 근데 그거를 또 우린 막을 수는 없어요. 자기네 땅이니까. 왜냐? 우리가 먼저 레이더를 깔았으니까. 사드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흐름상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일환으로 아베가 건드린 건 맞죠.
그렇게 어려운 얘기 하려는 건 아니었잖아요. 네. 자, 이제 불매운동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유만 얘기하고 원래는 그때 받은 기금도 어떻게 썼나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일본이 다 먹었어요. 그때 준 돈을 일본이 다 먹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일본이 돈을 주면서 이 돈을 어디다 써라고 정을 줘요. 정확히 얘기하면 왜? 정확히 얘기하면 돈을 이게 배상금으로 돈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그러니까 울산 이게 경남 쪽이죠. 경남 쪽하고 일본의 이제 서쪽하고 해서 경제 이런 이 벨트 같은 걸 벨트 같은 거 만들어서 만들고 걔네들과 이 필요한 공장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세워요.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우리가 외국에다 상품권을-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쓴 거예요. 일제강점기 시즌 2 아니야? 약간 상품권 준 느낌인데. 일단 뭐 가장 큰 걸로는 지하철 까는데 미쓰비시가 수주를 받고 미쓰비시가 객차를 주는데 일본 객차의 거의 2배 가까운 가격을 팔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돈 빼돌리고 이런 것도 있고 그걸 박정희 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가 가장 큰 기금을 많이 받은 곳인데 일본에서 이제 환경 오염 문제가 커가지고 이따이따이 병이랑 그 미나마타 병을 하니까 이제 좀 환경 오염 되는 거는 여기다 세우고 원래는 그런 거 전혀 안 됐어요. 뭐 제철 뭐 석유 뭐 그런 건 전혀 안 되는데 다 농업 쪽으로만 써라. 원래 그게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에 그때 이제 포스코 돼가지고 포스코의 돈을 얼마였지? 1억 1948만 달러를 무상 3천, 뭐 유상 8,800 해가지고 줬는데 미쓰비시의 설비 금액으로 준 게 1억 7,700. 그 지원금으로 받은 것보다 48% 많은 비용을 쓴 거죠 미쓰비시.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박태준이죠. 거의 강화도 포철. 조약 같은 느낌인데? 포철 그 회장 박태준 맞나? 이름이? 옛날에 그랬던 좀 것 모르겠다. 네. 그 양반 평전을 보면 울산 그 뻘밭에다가 포항제철을 지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랬다는 거야. 이거는 저 위에 조상들의 피로 생명과 바꿔서 봐준 돈이다. 우리 여기서 실패하면 다 저 갯벌에다 코 박고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했다는 거야. 근데 한 10년 전에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 뭐지? 차 있잖아. 봉고차 같은 거 살 돈이 없어가지고 기업 지원을 요청했는데 포항에서 포스코한테 했어. 포스코한테 포철이나 포스코나 포항제철이 포스코. 거기다가 포항에서 했다고 한줄 알고 갑자기 그러니까 했는데 거기서 그랬다는 거야. 그런 안 좋은 일을 우리가 하면 기업 이미지 나빠진다. 지원하면 기업 이미지 나빠진다라고 안 했다는 거지. 근데 그때 사람들한테 포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표면적으로 그 분들의 배상받을 돈을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기업을 일으켜놨으면 이제 기업이 많이 컸잖아요. 엄청 큰 회사잖아. 포스코는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돌려주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뭐 법원 판결 나면 뭐 돌려줄 수도 있겠죠. 50년 뒤가 될지. 그것 때문에 이번에서 이제 한국 기업하고 일본 기업하고 같이 기금 만들어가지고 하자라는 게 그것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그 포스코한테 소송 냈는데 졌을걸요? 뭐 나중에 또 내면 되죠. 50년 뒤일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미 안 계시지 않을까요 다들? 그중에 그렇죠. 근데 대신 그 자녀들이라도 소송 걸 수 있지 않나요? 법적으로? 아닌가? 부모의 청구권을 내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청구권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속을 받았다면 그 억울해서라도 전 할 것 같아요. 만약 부모님이 그러면. 근데 뭐 나라가 이 모양이니 뭐 해서 저희가 저희가 한 거? 이제 저희가 한 거? 예. 저희가 한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불매운동 빼놓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여요. 뭐 관광 안 가는 거. 그러니까 그거 불매운동이잖아요. 불매운동 다. 빼고. 관광을 불매한다. 빼고. 그냥 한국에서 하는 건 지금 소재를 국산한다. 오래 걸리고 수입처 다변화 오래 걸리고 백색 국가에서 일본 제외하면 어차피 저희 수출에도 손해 보고 WTO 몇 년 걸리고
그 한일 군사정보 포괄협정 이건 미군이 반대하고, 그거 파기하는 거야? 예, 미소지기, 지소미아? 지소미아. 당연히 미군이 반대하죠. 이거 미군. 그리고 미국의 중재 요청 안 한다고 했고, 뭐 여행 경보 확대 이건 말도 안 되고, 뭐 독고 올림픽 보이콧도 그건 뭐. 한다고 했어요. 식자재를 한국산으로 일단 다 바꾸겠다. 아니, 아니, 보통 그러니까 보이콧은 안 한다. 보통 보이콧은 안. 보통 외국에 우리나라 좀 잘 사는 나라들은 선수단이 가잖아요. 그러면 한국 그 나라 이제 식자재랑 요리사랑 다 같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걸 먹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아무튼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불매운동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별로 효과 있는 지금 제재가 이번에 석탄 검사한다고 하는 거, 석탄. 방사능 검사한다고 하는 거. 그럼 그동안 안 했냐 이거지. 그동안은 서류 제출만 했었는데 직접 검사를 하겠다라고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 직접 검사한다고 잘 되겠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행정을 믿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불매운동이 그 27일 날 리서치 조사로 19세부터 69세 남녀 1000명 정도 했는데 70%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난 옛날부터 불매운동 하고 있었어. 근데 저는 이게 큰 게 뭐냐면 예전에 막 와 일제 막 이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일제. 그 전에는 와 미제 이거였잖아요. 물론 옛날 얘기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유니클로 일본 유니클로 거잖아요. 근데 와 일체 진짜 좋다라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유니클로가 일본인데 뭐 유니클로 일본 계열이어서 난 유니클로 안 사. 그럼 뭐 이렇게 나대? 얘 뭐야?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그게 유니클로가 큰 목을 해주죠. 예. 야 일베랑 워마드가 유니클로 사재기를 하는 바람에 더 거기서 확 떴는데 아 근데 사실 그들은 스파이가 아닐까. 일본 여행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화요일 날 내 친구 중에 이제 업무 때문에 거의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있어요. 일본 대사관 8층에 비작가가 있는데 거기에 정말 바글바글하대요.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줄진 않았는데 지방 쪽에 있는 여행지가 되게 타격을 입어서 이번에 어느 지역인지 제가 이건 자세히 안 시골이 도토리. 문제인 거지. 시골이 도토리가. 문제인 거지. 도토리언인가? 그 어디서 지원금으로 32억 원으로 여행 쪽에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불매운동 우리가 한 지가 몇 달 안 됐잖아요. 사실 여행이 그쵸. 취소가 할 수 없는 게 어. 취소금 막 3배로 올리고 그랬대요. 취소를 못하지. 그러니까 티켓을 지금 좀 요즘- 장기적으로 봐야 요즘 되니까. 싸게 나와요 또 일본 왜냐면 거. 저가 비행 같은 경우에는 취소하는 티켓 비용이 더 들잖아요. 그리고 저가는 아예 비행기 취소가 안 횟수가 적어졌어. 그러니까 아예. 한두 달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고 이미 보통 티켓을 3개월 전에 끊어 놓으니까. 그리고 이게 내 7월 말에 SBS 뉴스 나온 거예요. 불매운동 관련해서. 아 본인이에요? 아니 내가 나도 일본에서 나. 그러니까 이게 어디 일본에 지역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나라 지금 불매운동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통계치 보면 한 35% 줄은 걸로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줄었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줄은 거 아니야? 35%면? 그러니까 왜냐면 거지. 대도시 시대 이상인데? 대도시는 줄어도 어차피 사람이 많을 것 같으니까 걱정을 안 하겠지만 사실 소도시가 문제잖아요. 소도시 뭐 대마도라든가 이렇게 거의 한국 사람들이 많이 대마도는 가는 완전 이런 게 문제인 거지. 나이가 있는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부터 줄었겠죠.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갈 테니까. 나이 든 그 사람들은. 단체 관광이 가장 큰 피해가 있죠. 그쵸. 도토리엔 이런 데에는 저도 거기에 이제 그거 유명하잖아요 거기는. 그죠. 그 안에 사막도 있고 거기에 도토리현이 맞나? 사막 있고 코난박물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가는데 전 점점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휴가가 워낙 짧으니까 갈 수 그러니까 있는 이 게 휴가철이 동남아 끝나고 아니면 뭐. 일본밖에 없는데 이 짧은 휴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굳이 일본을 일하고 SNS에 하나 못 올리는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여행의 반은 자랑인데 그치. 그죠. 프사도 딱 바꿔주고 그죠, 그죠.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이게 딱 이렇게 우리나라가 사실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도 뭐 솔직히 일본 차 좋아요. 아직 렉서스 좋고 뭐 그런 거 다 좋은데 일단 분위기가 나 렉서스 안 타고 나 삿포로 안 먹어. 그리고 나 유니클로 안 가. 미쓰비시 걔네 쓰레기야. 이러면
얘좀 이상한 애구나 이런 인식이 있는 분위기가 일단 없어졌다는 거죠. 이걸로 이렇게 일본의 어떤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인정, 그럴 수도 있지. 동의하는 분위기가 생겼다는 거죠. 남녀노소 뭐 연령 상관없이 이게 되게 큰 것 같고 그리고 대체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대체- 굳이 대체자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아, 왜냐면 카메라 같은 그죠? 거는 아니, 그러니까 대체적 카메라나 없고 이런 일단 거는 확실하게 너무 그런 것도 많은데 그러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난 유니클로 옷이 싸고 편하고 좋다. 근데 분위기 때문에 못 사. 저는 그냥 사는 게 좋다고 봐요. 물건이 좋은데 어떻게 해요? 물론 자기가 어떤 의식적으로 뭐 난 강제징용에 관련된 개입한 기업 물건 안 사. 예전에는 오바하네.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인정. 왜 남양 있잖아요. 리스펙하겠다. 남양. 그러니까 남양 같은 거요. 리스펙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저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불매 운동이 되게 상당한 힘이 되지만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싼 물건 사는 게 사람의 정석인데 가성비가 있는 거 사는 게 사람의 근데 사실 정상적인 유니클로는 사람인데. 싸지도 않아요. 그게 다른 기업에 비해서 다른 예, 재질이랑 근데 장점이 있잖아요. 유니클로만의 어떤 뭐 옷들의 그- 종류가 정형화돼 있다든지. 아니, 일베 유니폼. 이제 일베 유니폼 됐잖아 유니클로. 고소당하는 거 아니에요? 일베 워마드 유니폼 됐잖아 이제 유니클로. 일간 베스트라고 생각했다. 웃겨. 일베를. 이제 이후면 큰일 아이레스트 나. 유니클로. 유니클로라고 가능한 건가? 생각했다. 아, 이제 네. 우리 유니클로 딱 입고 다니면 너 일베냐 이런 소리 들어. 이제. 유니클로는 단색 빼놓고 살 수 있는 게 없던데. 생각보다 안 그러니까 돼. 일단 색깔 이상해. 그러니까 저는 필요한 거면 산다고 봐요. 뭐 저 어르신은 그런 적도 있어요. 일본 뭐 이렇게 말하니까 뭐 너 초밥 안 먹냐? 너 일본 여행 안 가? 애니메이션 안 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어 얼마나 좋아하는데 전 동의해요. 애니메이션 안 볼 거예요? 일본 만화 안 볼 거예요? 다 보죠. 근데 돈 내고 보진 않잖아. 예? 돈 내고 보진 않잖아. 광고료? 근데 돈 내고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꼭 구매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요새 약간 요새는 공정거래를 생각하니까 근데 저는 이걸 계기로 일본에 대해서 이해하면 예를 들어서 오키나와 지역구는 아베에 반대하는 당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는 지역이다. 뭐 이런 게 점점 이런 게 확산이 될 거예요. 일본은 가고 싶고 후쿠오카는 그러니까, 아베가 거기 예. 집에서 나오는 애잖아요. 일본은 가고 싶은데 뭔가 좀 간지가 간지가 나야 돼. 뭔가 가서 아는 척. 여기는 아베 지역구가 아니다. 뭐 이런데. 난 아베 지역구는 안 간다라든지.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는 계기도 될 거고. 어차피 일본은 가깝지만 모르는 나라인데 가까우니까 어차피 부대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를 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난 근데 좀 그런 건 별론 것 같아요. 일본이 출입 금지 식당에. 그거는 저는 그건 인종차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섬나라 특성이에요. 아니야 한국에 한국에. 부산에서 부산에서? 부산에서 일본인 출입 금지 이렇게 일본은 써요. 한국인 출입금지 말고. 명동에도 있고 그게- 그 아는 분이 그 순천 말고 여수를 가는데 거기 쫙 붙어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는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저희보다 위에 연령층들은 그게 당연하죠. 저희는 어쨌든 일본은 프렌드잖아요. 일본 사람들 프렌드인데 왜 친구들 못 들어오게 한데 나이신 분들 일본 쪽발이 놈들 일본인이 아니라 쪽발이라고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들여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냥 그러니까 그게 그분들한텐 인스타예요. 나 일본인 출입 금지. 너 멋있다. 이게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뭐 그렇게 뭐 많은 수도 아니니까 어차피 뭐 그런 점이 좀 안 좋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혐한 서적이 많이 팔리는 것처럼 그런 혐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방향성이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일제는 미워하지만 일본 사람을 미워하진 말자는데 일본이 오히려 혐한이 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게 주인도 일본인이 전체 손님의 90%를 보면 그렇게 못해요.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명동에서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일본인들 많지 않아요 명동에. 중국인이 가장 많죠. 예. 근데 우리 그 항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일본 사람들의 구구가 문제다 막 얘기하지만 내가 구구를 만나본 적은 없어요. 구구를 만나본 적은 없고 일본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사라든가 위안부 얘기 이런 거 독도 문제 얘기 이런 걸 해보면 걔네들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자체를 싫어해. 맞아요. 관심이 그러니까- 1도 없. 그냥 정치에도 관심 없는데 무슨 투표도 당이 안 있는지도 하는데. 모르던데요. 근데 무슨 역사에 관심을 가지겠어. 걔네들은 그걸 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뭐 해줘야 되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자체를 싫어해. 대부분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원래 가해자는 다 까먹고 없죠. 그러니까 그게 일본은 와를 중시하니까
굳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냥 좋게 지내면 되지. 그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아베가 나쁜 짓 했는데 뭐 크게 나쁜 짓 한 거 없잖아요. 그 아베 지지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젊은 사람들은 아베는 저희도 싫어요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러니까 일본을 장기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제대로 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사람들한테 너무 힘든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주당을 싫어해. 그래서 일본 분위기 거래. 아베가 싫어하는 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베를 싫어하는데 그럼 아베가 없으면 누굴 뽑을 누굴 거냐? 뽑을 거냐? 없대는 거예요. 그래도 뭐 뚝심 있게 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건 좀 나이 드신 분이고 젊은 사람들은 아베가 싫어 하지만 투표율은 20몇 %. 젊은 층 아베 투표율 지지율 높게 나왔어요. 그것도 아, 안정적으로. 아 계속 일본이 오히려 30대 이하. 그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 50대, 50대는 진보층이 더 훨씬 많고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이 보수층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투표 근데 자체를 투표를 잘 안 하잖아요. 높은 나이 아니 많은 그렇게 층이 훨씬 낮지도 많아요. 않아요 또. 그러니까 오히려 투표율 그러기 되게 낮은 때문에 걸로 알고 일본이 20대가 선거 20몇 연령을 %인가? 낮추고 그러니까. 싶어 하거든요. 지금 자민당이 선거율. 왜냐면 나이 젊은 사람들이 아니, 제 오히려 아니에요. 자민당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젊은 봐요. 이거 아베분 없었으면 그 형 없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이런 무슨 지지율이 뭐 투표율이고 뭐 이런 거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뭐 아무튼 그러니까 일본이 시민단체나 시민의식이 좋은데 문제는 정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단결력이나 시민의식이나 시민단체가 좋은데 그 사람들 자체가 별로 정치에 그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지역별로는 관심이 있어요. 뭐 자기네 지역 조례 제정하는 관심 있지만 중앙당에서 뭐 하든 그런 중앙에서 뭐 그런 건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물어봐도 사실 이렇게 나쁜 얘기도 안 해요. 왜 굳이 굴거 부스럼 같은 거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이해 나가는 거죠. 어차피 일본하고는 잘 지내는 게 좋지만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이제 어떻게 되나. 지금 근데 둘 다 발 빼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긴 한데 일본이 발을 뺄 것 같아요. 조금. 요번에 어젠가 그제 마이니치 신문에서 아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생각을 섣불리 했다라는 식의 마이니치는 극우 쪽이 아니잖아요. 우익 쪽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쪽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난- 15일까지 그 혐일은 아니고 반일이 심해질 것 같고 그 이후에 양국 협의를 제외할 것 같다. 뭐 어떻게 알아 그 걔네들이? 그쪽 네. 그 왜 시를 부르고 그래? 그러니까 알려달라고. 아까 그 언론사는 뭐 저는 무슨 언론사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에도 언론사도 종류가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조선일보가 있을 거고 거기도 뭐 그 한겨레 뭐 이런 게 있을 테니까.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뭐 종로구에서 그 노 재팬 이거 거기 달았잖아요. 중구 거기 중구. 중구 서울 중구. 거기 서울 중구. 달았잖아요. 그거 뭐 일본의 조선일보 같은 거 가서 찍고 막 일본 한국 정부가 막 주도해가지고 불매를 부추겨서 나라에 피해를 준다고 뻔하잖아요 이런 거. 전국에 저게 다 걸려 있다. 네. 막. 아, 근데 이런 기사도 나왔다는 거 그냥 그러니까 일본 그죠? 근데 지금 그냥 저희끼리만 해 보면 뭐 한 분은 어차피 일본제 하나도 안 쓰잖아요 일제. 누구? 예? 한 분. 아니지.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거예요. 일본제를 안 쓸 수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일본 대체제가 없는 거 있잖아요. 카메라 같은 건 사실 대체제가 그렇죠. 없죠. 그죠? 이런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우리나라가 과거부터 이제 불매 운동을 했지만 안 됐죠. 안 됐고 그래서 난 일본제는 우선 기본적으로 안 쓰고 안 사. 옛날부터 그냥 나 혼자 불매 운동한 거죠. 그리고 그 일본 여행 가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가끔 가는 거야. 뭐 사람이 여행도 좀 하고 그래야지. 근데 저기 시네마연이라고 독도 편입해가지고 다케시마에나 하는 거긴 왜 가냐고. 거기 엄청 가요 한국 사람들. 뭐 좋은 데가 있으니까 인스타 찍기 좋은 데가 있으니까. 아 거기도 가잖아요 사당. 아, 그리고 유니클로가 그 독도 거기 뭐 다케시마 그쪽에 네. 엄청 지원한대요. 그 단체 후원하고. 단체 후원하고 구구단체 지원한다고는 네, 하는데 지원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해도가 높아지고 이걸 알아도 좀 내가 오버하는 건가 하고 안 한 사람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죠. 저 지금 입고 있는 바지가 유니클로인데
2년 전에 산 거. 이런 2년 전. 2년 전 입고 이미 있는 산 거 거는 태우지 걸. 말고 잘 입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막 입고 있는 거 버리고 막 찢어버리고 막 그죠. 유튜버가 그러는 거 불매 운동 한다고 지금 타고 있는 치는데 차 버리고 막. 차 부수는 사람도 있다면 부촌인가? 근데 그 부수는 거는 그 뭐죠? 저희 광복절 날 그때도 있었어요. 일본 지금 차라고 그리고 막 부수고. 이제 곧 광복절이죠. 8.15. 네. 5일 남았네. 네, 그러니까 그때도 좀 뭔가 이벤트적인 게 일어날 거고 한동안은 가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면 뭐 저는 일본 여행도 자주 가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야 좀 아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렇구나. 일본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면 와 니네들 군대 가서 진짜 싫겠다. 나도 절대 가기 싫어. 아베가 나 군대 보내려고 하는데 나 안 돼. 네, 일본 여행 안 가도 알잖아. 일본 여행 안 가도 일본 사람들 많이 가서 갔고. 얘기해 주면 야 군대는 지옥이야.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면 아 절대 안 되겠다. 막. 피라미드는 사람이 만들었어. 막 이런. 아, 무섭다 아베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일본 어린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교류가 많아지는 거고 왔을 때 그런 게 좋은 거지. 저희도 꼰대 싫어하잖아요. 일본에도 꼰대 있겠죠 뭐. 어느 나라. 근데 똑같을 것 같아. 일본도 네. 뭐 근데- 일본이나 한국이나 근데 서로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보수 쪽은 좀 이렇게 많이 맞아가지고 좀 이렇게 좀 이제 정신 휘청휘청 거리고 있는 거. 일본 구구는 이제 화이팅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그 주전장 봤어요? 주전장? 그 일본 회의. 영화 주전장? 아니, 못 이기현의 봤어. 스포트라이트랑 났어요. 그래? 네. 주전장 마지막에 그거예요. 마지막에 그 이제 만든 사람이 이제 나레이션을 하는데 일본의 이제 헌법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딱 한마디 그 사람이 정확하게 그냥 한마디 한 거예요.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 니들이 가서 싸우고 싶냐? 그러면 바꾸는 게 맞지. 아 근데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 싸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30%. 근데 그들은 전쟁에 참여 안 하는 나이죠. 아 그럼 그분들이 20%고 10%는 젊은 사람.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일본은 젊은 세대가 우익 쪽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그게 반대. 그러니까 일본은 왜 그러냐면 전후 세대들이 기억을 하는 게 있잖아요. 일본이 어려웠던 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전쟁을 안 하고 싶어하지. 근데 왜 젊은 세대들이 그거가 많아요? 대일본 제국의 영광을 재현. 아 왜냐면 그 한국도 근데 그렇게 가는 저는 추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힘들고 돈적인거나 경제적인 면에서도 힘들고 그리고 진보라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별로 전 세계적으로 뭔가 대안을 내놓는 그런 색다른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다 안 내놓는 것 같거든요. 자기들이 힘들어서 그래요. 자기들이 힘들어서. 그리고 이제 뭐 정치적인 거 뭐 사회 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는 좀 사람들이 쪄들어 있는 듯한 느낌인 거. 그러니까 데치카 오사무 자서전인지 평전인지 거기 보면 데치카 오사무가 고등학교 다니다가 정신대에 끌려가요. 그래가지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못 하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가 폭격 맞아가지고 막 도망쳐 다니는 거라는 거 그런 걸 쓰면서 전쟁을 정말 싫어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세대가 일본 거의 한 5, 60대 그 세대나 좀 더 윗세대들이 오히려 싫어하는 느낌이 확 있고. 아 근데 올해까지는 아베도 많이 할 거예요. 올해 무슨 뭐 천황 행사 같은 것도 있지 않아요? 천황 그 취임식 취임식? 뭐 이런 아직 안 것도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취임식인지 뭔지 모르는데 올해 하는 게 있어요. 그 천황 딱 취임하고 처음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하고 할 거 다 해야죠. 뭐 서로 바쁜데 자기 할 거 다 하고 저희도 뭐 할 거 하고. 근데 저 앞으로 일본 여행은 일단 방사능 때문이라도 안 가는데 앞으로는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거 뭐지 글 하나 봤었는데 기사 같은 거 짧은 글 봤었는데 하고 검사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실제로 방사능 검사. 아 갔다 와서요? 네. 근데 아직 그 위험 수치까지 검사한 사람은 한 번도 없다고 먹고 나서도. 저도 그 유튜브 봤어요. 어떻게 검사하는데 방사능을? 방사능 검사한 거 저희 나라에 딱 한 군데 있대요. 방사능은 노출된 그 공기 노출된 그걸로 검사를 하잖아요. 그 삐삐삐 소리 나는. 그러니까 아니 그거 있고 100만 원짜리 가까이 되는 거 해가지고 검사하는 게 또 따로 있대요. 뭐 싸가지고 내부 피폭을 받으면 그걸 검사를 못 하지. 검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때 그 뭐 있다고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서 안으로 방사능이 들어가면 바깥에가 제일 농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방사능에 걸린 음식을 먹어서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하면 체내 축적된 방사능량을 측정할 수 있대요. 근데 그게 거의 어쨌든 뭐 비싼 기계를 써도 측정이 돼서 되는 거였으면 이미 일본 애들 다 죽고 막 이렇게 나자빠지고 근데-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방사능이라는 게 방사능은 안전한 수치라는 게 없거든. 방사능은 노출되면 무조건 잘못된 건데 뭐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엑스레이라든가 방사능이 어쩔 수 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전 관리 수치를 만들어 놓은 거지 그만큼까지 안전하다는 게 아니거든. 이건 여담인데 넷플릭스의 체르노빌이라는 이제 외국 드라마가 이제 한국에서도 좀 있으면 하는데 그것 때문에 러시아 쪽 체르노빌의 관광지들이 늘었대요. 그 근데 원래 영화는 관광지에 원래 이제 좀 이게 더 늘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약간 홍보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체르노빌이라는 드라마가 그렇게 밝은 영화 이런 게 아니라 좀 암울하고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전 예고편 봤는데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체르노빌에 그걸 보고 갈 생각이 들지? 진짜 끔찍한 건데. 그 뭐라 그러지? 블랙 투어리즘? 다크 투어. 다크 맞아요, 투어리즘? 맞아요. 그 그거. 다크 투어리스트 그 야. 다큐멘터리인데 일본 가는 거랑 거의 러시아 가는 거. 세상에 이제 근데 별 사람들 다 핵 발전 사고는 많이 나잖아요. 러시아도 한 번 났잖아요. 16년인가? 저희- 15년. 저희 나라 날 뻔했잖아요. 그 몇 센치, 10몇 저희 센치. 나라는 확률이 높아요. 아 요번에 10몇 센치 남았었다. 한번 콘크리트. 날아가면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내 이후의 아 세대는 일본이 없구나. 100톤인가? 그 방사능 그 오염수 요번에 하면은 저희 나라 쪽으로 다 온다는데.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잘 살다가 이렇게 마무리하면 너무 속 시끄러운 나라에 살고 있어. 기계 몸으로 바꿔야지 다. 이렇게 국가가 남아 있는 것도 신기한. 대단한 나라야. 그 지금 진짜 역사 공부하면 그러니까 옛날에 볼 때마다 느낀 게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한국 이 한반도만 이렇게 남겨놓고 다 흡수를 해놨지 약간 몽골이 가장 신기해요. 왜 한국은 안 먹었지 약간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게임하면은 그냥 저희가 뭐 게임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건 다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막 영토 싸움하면 진짜 희한한 나라. 그 알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가 좀 한국 하잖아요. 몽골도 분단돼 있잖아요. 몽골. 그 아 그래요? 근데 몽골은 왜냐면 나라가 아니니까. 몽골이란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네. 중국에 보면 내몽골이라는 데가 그 있잖아요. 흡수한 거 아니에요 그냥 중국이 네? 아네 그러니까 내몽골. 원래 중국이 몽골을 전체를 다 먹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러시아가 소련이 네. 거기다가 러시아가 먹었지 아니 러시아가 먹은 게 아니라 중국 애들하고 국경이 맞붙어 있으면 얘네들하고 충돌할 것 같으니까 야 저기 2차 대전 끝나고 가서 야, 여기 몽골이란 나라가 있는데 야 여기 독립시켜줘야 되지 않겠니? 한 거야. 그래가지고 몽골을 독립시켜주면서 울란바토르라는 도시를 소련이 만들어줘요. 근데 중국이 다 안 뺏기려고 하다가 내몽골 지역만 먹은 거예요. 몽골을 전체를 다 먹을 수 있었는데. 그걸 분단됐다. 분단됐다 하기 좀 애매하지 않아요? 분단이 분단은 아니라 됐죠. 그거는 먹힌 거죠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침략당했다. 근데 이제 몽골 사람들은 분단됐다고 생각한대요 그걸.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못 왔다가. 못하지 마음대로. 없네. 나라가 다르니 국경이 나라가 있는데. 그래도 갈 수는 있잖아요. 원래 러시아 중국 북쪽에 가면 러시아 사람 되게 많아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우리보단 낫네. 흡수됐다. 중국이 흡수됐다. 우리 배 타고 막 내려오잖아. 동아시아에 있는 맞아. 그리고 나 요즘에 이제 올라오는 거 보면 일본의 무슨 우리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 역사도 없는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일본도 역사 유구해. 한국은 동아시아는 다 짧지 않아. 일본도 역사는 유구해요. 우리나라랑 비슷해. 왜냐면 삼국시대랑 왜라는 나라랑 같이 계속 교류를 했잖아. 그리고 일본도 유구하고 우리도 유구한 거고 그 일본은 역사가 없는 게 아니고. 뭐 이게 역사가 깊다라고 할 때 저는 나라로 보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지금에 있는 나라.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미국이 짱이. 미국 세고 유구하고. 중국은 하운즈까지 가면 아 중국 끔찍하고. 중국어몽 판타지. 그리고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오키나와가 1897년일 거야. 대충 그쯤 돼. 그 오키나와는 원래 독립된 나라였잖아요. 류크 왕국이라고. 일본에 강제로 걔네들도
식민지로. 저 걔네들 네, 들어간 독립했으면 거예요. 좋겠어요 오키나와. 근데 원래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놀러 가게. 우리나라 이제 해방됐을 때 원래 뉴크 왕국도 해방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놀러 가서 지원하는 거죠. 거기서 미군이 안 시켜준 거예요. 뉴크 왕국 독립 좋아요 이렇게 하나씩 누르고 오키나와 좀 인스타에. 비싸던데요? 네? 비싸 오키나와 가깝진 예전에 않으니까. 한 예. 1월 달쯤에 봤었는데 가깝진 않아요. 거기 완전 좋다. 일본의 제주도 아니에요? 그죠. 오키나와 네. 일본의 제주도. 그래가지고 말이 안 통할 완전 하와이 정도로. 같이 그- 좀 그런 느낌. 미국 영화 중에 이오지마 전투를 이렇게 한 영화들 보면 그 일본 군들이 오키나와 사람들을 자기네 국민처럼 안 대하고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총알바지로 내세우고. 걔네 일본 본토 사람들은 오키나와 사람들 일본 사람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키나와 보면 진짜 좀 떨어져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엄청 떨어져 있어요. 그죠 엄청.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독립하게 저희도 좋아요. 이렇게 거기 다 일본 모든 관광 우리가 나라 일본 관광객 한 700만? 다 오키나와. 오키나와. 야당 지역구만 다 가고. 좋아요 막 재밌겠네요. 뭐 어쨌든 일본 최근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요즘 뭐 상황? 네, 그냥 한번 훑어왔습니다. 네 길었네요. I'm no Superman.